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찌 되려나. 이거 나왔어요. 15곳. 자, 최근 누락 아파트. 아유, 고루고루 했죠. 서울 수석, 파주, 운정, 남양주 등등 15곳 공개했다. 다 나온 건 아니겠죠? 5개 단지는 이미 입주 완료, 4개 단지는 입주 중, 6개는 공사 중 했을 때 파주 운정과 남양주 별내, 그 다음에 아산 탕정, 음성 금석, 공주 월송, 여기는 이미 입주가 끝났고, 그 다음에 서울 수서 역세권, 경기 수원 당수, 오산 세교, 충남 도청 이전 신도시 4곳, 그리고 공사 중인 곳은 파주 운정과 양산, 그 다음에 회천, 선운, 양산 등등 가정지구. 쉽게 이야기를 해서요, LH 주공아파트 이런 것들만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GS 문제도 보시면은 여기 이야기를 볼게요. LH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LH의 정관 티켓 때문에 문제가 됐다. 왜냐면은 LH가 다 짓는 게 아니라요, LH가 땅을 공급하잖아요, 신도시를 지을 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입찰을 하고, 입찰을 해가지고 거기에 건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도시에요, LH가 땅만 공급하고 땡? 그러면은 LH는 공사라고 말할 수 없죠. 땅팔이죠. 그러니까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LH가 어느 정도 세워서 하는 거고, 그거를 시공사나 이런 데서 받아서 하는 거고, 그런 건데,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뭐예요? 철근이 비는 거 자체가 우리나라 건설사 공사판이 얼마나 썩었냐가 나오는 거고, 엄밀하게 말하면 보건공사는 말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선생님이라고 해봅시다. 맨날 애들을 숙제 내주고 검사를 안 해. 맨날 검사를 안 해다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교장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야, 애들이 요즘 숙제를 너무 안 해온다는데 검사는 똑바로 하고 있나요? 그래서 부랴부랴 검사한 거예요. 이제 지금 국토부처럼 검사해가지고 오늘 숙제 안 해온 애들이 15명이 걸렸어. 그러면은 보건공사는 뭐예요? 야, 너네 오늘 숙제 안 해왔으니까 오늘 숙제 해놔. 내일 숙제도 내일까지 해오고. 근데 보건공사가 아니라 전면 재공사면요, 야, 너네 한 달 동안 해본 거 다 검사해야 되겠다. 다 갖고 와. 이거예요. 근데 전면 재시공을 안 하죠. 자, 광주 화정 아이파크 여기 했을 때 지금 여기 현대산업개발이 전면 재시공을 약속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주거 부분이 아닌 지상 1층에서 3층 상가 근린시설 공간은 철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즉 일부 재시공. 여기는 무너졌는데 전면 재시공하지 않고 일부 철거 제외하고 일부만 재시공을 한다. 사건이 터졌습니다. 물론 전면 재시공을 하면은 건설사도 피해를 보지만 입주자들도 피해를 보죠. 나 들어가기로 했는데 나 집 당장 어디서 구해? 나 자금 계획 다 세워놨는데 당장 들어가야지 되는데 금리가 더 오르면 대출도 이만큼 안 나올 텐데, 그렇다고 내가 대출이자 내면서 그 집에 못 사는 건 더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양아치들이에요. 앞에서만 굽신굽신하지 뒤에서 또 슥 돌아서서 이번에 GS 터졌다 하니까 또 슬그머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GS 같은 경우는 터진 와중에서 우중타설하고 있고, 이번에 역대급 청약 경쟁률 나왔다는 흑석 자이는 물에 잠겼죠. 그래도 되니까요. 왜냐면 그래도 사주니까. 자, 저는 아직 안 먹어봤습니다. 근데 먹태깡 지금 이야기하는데 생각보다 맛없다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은 뜯어봐서 먹어본 사람은 생각보다 맛없구나 이걸 아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한 10개 샀다가 하나 뜯어보고 맛없어가지고 나머지 9개는 되팔렘으로 올려가지고 내가 아까 1,400원이요? 1,400원에 샀으면 2,000원 혹은 5,000원에 팝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폭리를 취한다. 농심에서 만들었는데 별 가짜는 되팔렘들이 끼어 들어가지고 고생은 농심에서 다 하고, 물론 농심도 벌어 가겠지만 그들이 중간에 껴가지고 더 많이 벌어 처먹으려고 한다. 이게 먹태깡 사태의 현황이죠. 집도 똑같아요. 갭투기도 마찬가지예요. 유통기한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왜 사재기를 저렇게 하고 있을까요? 먹어서 맛있어서? 아니요. 누가 사재기 하고 있어요? 비싸게 팔아쳐먹으려고. 당근 이런 데 가보면 올라가 있잖아요. 정당한 소비자들 못 사게 지들이 먼저 독점을 해가지고 그 공급 부족을 만든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사니까. 지금 철근 빼먹다 걸린 거 문재인 정부 때 공사 시작한 거죠. 맞아요. 그래도 사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는데. 지금도 미친 거예요. 지금도 서울 청약 경쟁률 보세요. 분양가 계속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 하면서 분양가 계속 올라간다. 이게 건설사 사주를 받은 언론들의 행태다. 생각을 해보세요. 분양가가 계속 올라간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물가가 올라가서. 보통은 이제 자재비 이야기를 하죠.
자재비가 올라갔든가 아니면 인건비가 올라갔든가. 근데 인건비 얼마나 올랐을까요? 자재비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물가 올라간 거에 비해서요 집값은 10배 가까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막 말도 안 되는 막 86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빼와가지고 물가만큼 집값 올랐다. 그때랑 시기가 아니야. 제가 말하는 부분이 2000년대 이후만 봐야 돼요. 그렇게 뽑아서 보면요 유리한 지표만 딱 뽑아서 보면은 그렇게 나오겠지만요 제가 말하는 부분이 2000년대 이후예요. 왜? 그 이전에는 경제가 성장을 했으니까. 그런데 자 이거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원가 구조 분석입니다. 자재 매입량이 2021년과 동일하다고 할 경우 매출 원가율 최대 1.2%포인트 상승. 자 2022년이 물가 폭등해였죠. 그때 매출 원가율은 1.2%포인트 상승하고 실질적으로 GS건설 재료비 비중은 23.8%, 대우건설의 재료비 비중은 26.8%밖에 되지 않는다. 전체 건설비에. 아무리 물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우리 미래 이게 북일의 힐스테이트 2019년 기사입니다. 자 2019년 기사인데 북일의 힐스테이트 2300억 분양 폭리가 났다. 적정가보다 평당 554만원 비싸서 가구당 2억 1000만원 총 2300억 원에 달하는 이득을 추가로 챙겼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북일의 힐스테이트가 어떤 곳이냐? 로또 아파트라고 불렀습니다. 왜 로또 아파트예요? 그때 집값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미래 집값이 막 15억 16억 막 이렇게 하는데 북일의 힐스테이트 막 이런 데는 막 9억 10억 막 이렇게밖에 안 하니까 분양가가 그러니까 로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가격도 주변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도 훨씬 낮은 가격도 로또라고 불릴 정도로 낮은 가격도 엄청난 폭리를 취했는데 그때보다 자재비가 올랐으면 코로나 때 집값 오른 만큼 올랐어요. 그러니까 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원가 까라고 저희가. 왜 원가까지 못하냐. 거기다가 거기서 더 철근까지 빼먹었죠. 왜 빼먹었어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분양시장은 예전 같지 않죠. 예전 같으면은 더 비싸게 해도 분양 받을 텐데 요즘은 더 비싸게 하면 분양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싸게는 못하고 그러면 남겨 처먹어야 되는데 어디서 남겨 처먹겠냐. 자재 빼돌리기. 어차피 땅값이야 집값 떨어지면서 떨어질 테고요. 그러면서 원가 까라고 하면 안 까는 이유는 그렇게 폭리 취했던 것들 보여주기 싫으니까. 기업 비밀이 어쩌고 저쩌고 자재비 얼마 들었다 인건비 얼마 들었다 이거 까는 거 땅값 얼마 들었다 이거 까는 게 힘들어요? 거기서 얼마나 폭리를 취하는지를 보자는 거 아니에요. 봤을 때 한 20%까지는 뭐 여러 가지 기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50% 분양가 형 50%는 폭리로 가져가는 것 같은데? 왜냐면은 과거에 똑같은 집을 지었을 때보다 더 허술하게 부실하게 짓고 있는데 인건비 자재비 올라간 거 감안하더라도 분양가는 2배 이상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전수조사 한다고 해서 해봤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보강공사는 어떻게 할 건데? 보강공사 할 동안 나가 살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은 뭐 저기 지금 다 지어진 데에다가 시멘트 통과시키는 기술이라도 있어요? 철근으로? 지금 철근이 이슈가 돼서 그런데 철근만 문제도 아니에요. 그리고 철근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철근이 결속이 제대로 안 된 문제도 크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통뼈 캐슬 철근이 왜 튀어나왔겠어요? 결속이 똑바로 안 됐으니까 그러지. 철근이 없는 것보다 결속이 안 된 게 더 위험해요. 그리고 철근만 검사해요? 시멘트는 우중차설하면 시멘트 개박살 나 있을 텐데. 안 그래도 저기 예전에 그 광주 아파트 무너질 때도 시멘트 문제였고 이번에 지하주차장 무너질 때도 철근이 이슈가 돼서 그러지 시멘트도 문제였어요. 이런 것도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다 지금 보여주기식 행정이에요. 철근 지금 공사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층간소음도 그때 층간소음도 다 고치겠다고 해놓고서 층간소음 기준 높여가지고 층간소음 더 안 들리겠다 해놓고서 그 타이어로 탕탕 치는 백머신 대신에 요거 공으로 통통 튕기는 임팩트볼로 바꾸고 책정하는 방식. 당연히 그 타이어로 탕탕 치는 것보다 공으로 통통 튀기면 당연히 소리는 덜 나겠지. 근데 기준 조금 낮춰놓고서 그걸로 바꿔버리면 솔직히 층간소음에 더 취약한 거 아니에요. 다 개판으로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그래도 되니까 하게 만들어줘요. 정부는 정부대로 단속 똑바로 못하고 사람들은 그러면 그런 후진 물건들은 사주지 말아야 되는데 먹태깡이 맛있는지 맛없는지는 몰라. 어쨌든 간에 내가 그걸 사가지고 더 비싸게 사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럼 나는 저거 1,400원인데 누가 나한테 2,000원에 파는 게 올라왔네? 근데 다른 사람들 5,000원씩 올려왔네? 난 싸게 2,000원에 사가지고 5,000원에 팔아야지? 이런 추경 매수도 붙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집이라고 해서 집은 무슨 자산이고 먹태깡은 자산 아닌데 똑같이 비교를 하냐. 아니요. 하는 짓이 똑같은데 하는 짓이 똑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개판으로 만들든 뭐라든 먹태깡이 개판이란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농심에서 소송 걸리라. 네? 먹태깡이 개판이라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보지도 않고 사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니까 건설사도 저래도 되니까 대충 짓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사주니까. 그런 거 잘못 샀다가 나중에
무너지면요. 제가 이야기를 했죠. 하인리히의 법칙이라고. 하인리히의 법칙이 뭐예요? 한 번에 큰 사고가 터지기 전에 여러 가지 사고가 터진다. 300번의 무상의 사고가 터지고 29번의 경미한 부정 이후에 한 번의 대형 참사가 난다. 지금 이 경미한 요것들이 계속 터지고 있어요. 다음엔 뭐겠어. 그렇죠. 이야기하는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사준 소비자가 그 배달의 민족도 후기 별 5개, 별 1개 이렇게 남길 수 있는데 내 집값 떨어질까봐 별 5개를 남기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고. 이게 안 터지겠어요? 분명히 터집니다. 이번에 철근 15곳 누락된 거, 발견된 곳만 15곳이겠죠. 다른 데는 더 많을 테고.